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주식 사 마라, 이것 두 가지는 꼭 확인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난 1년 동안 마음고생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포함되는 대표 주식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부품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를 때가 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식과 관련해서 이것 두 가지는 꼭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뉴스 기사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는 뉴스 기사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 주주로서는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는 오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꾸준히 잘 나간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주가는 흘러내렸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은 포르쉐,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놀래킨 아이오닉 5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대차 판매량이 질주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는 이야기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미국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2월 판매 역대 최다다. 2월 판매 역대 최다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3월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러면서 또 2월 판매 신기록 SUV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혼다 짝퉁으로 불리던 한국차가 35년 만에 일본 차 킬러로서 대역전극을 펼쳤다. 현대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브랜드들은 올해 초에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에서 숙적인 일본 브랜드 혼다를 제쳤다. 캐나다에서 판매량으로 혼다를 제쳤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일본차와 현기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만 그러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주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 많이 못 팔아서 주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요 자동차 업체들 주가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17%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고점부터 하면 더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마이너스 1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도요타 주가는 수익률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30%입니다. 앞선 뉴스 기사에서 도요타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포르쉐,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좋다, 이런 뉴스 기사 나와가지고 제가 테슬라 주가하고 포르쉐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폭스바겐의 주가 흐름 가져와 봤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주가 수익률 플러스 63%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좀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 기사에서 혼다를 제쳤다고 했는데 혼다는 그러면은 1년 수익률이 얼마냐? 바로 5.82%입니다. 현대차보다 약 20%가량 주주 수익률이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 중에서 4개 기업의 주가가 올랐고 2개 기업이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 현대차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미에서 혼다, 도요타를 꺾었다는데 주가는 못 꺾은 이유가 뭘까요? 왜 현대차는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도요타는 지난 1년 동안 30%나 주가가 올랐고 혼다는 5.82%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차는 마이너스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더 잘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대차가 더 많이 팔았고 판매량도 증가했으면 더 많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역대급 판매량으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후진한 이유, 혼다, 도요타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선방한 이유. 자,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이익률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현대차와 도요타 그리고 혼다의 2021년 이익률 표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5.7%, 그리고 순이익률이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작아서 제가 여기 다시 썼는데요. 자, 그런데 도요타는 이익률이 얼마냐? 도요타는 영업이익률이 10.41%, 그리고 순이익률이 10.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 비해서 2배 정도 순이익률이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자, 혼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19%, 그리고 순이익률이 5.87%로 현대차보다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률 살펴보니까 도요타 10.23으로 압도적이고 혼다 5.87, 그리고 현대차가 4.84%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도요타가 순이익률이 높은 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혼다 순이익률이 조금 떨어지죠. 도요타보다 2배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가 5% 정도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았지만 순이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그에 걸맞게 주가도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현대차는 차를 많이 팔아도 마진을 많이 못 남긴다는 거죠. 자, 현대차가 도요타만큼 이익을 가져가려면은 도요타보다 2배는 더 팔아야지 남는 돈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 1억짜리 차를 한 대 팔면은 자, 1,000만 원이 남는데 현대차는 1억짜리 차 한 대 팔아봐야 480만 원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도요타하고 이익을 똑같이 가져가려면 2대를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판매량이 적어도 결국에는 가져가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는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현대차가 해외에서 잘 나가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본 차보다 많이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좀 더 앞서거나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판관비가 많이 들고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앞서 확인했듯이 도요타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아마도 가격을 많이 후려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마진, 이익률이 낮다는 거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자, 생산 비용에는 판관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생산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판관비, 마케팅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소요했거나 할인 혜택을 많이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못 남겨도 좋으니까 많이 파는 데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일단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은 데이터 수치상으로 자, 그 차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홍보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차보다 일단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마케팅 많이 하고 할인 프로모션 많이 진행하면서 가격을 많이 깎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진,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죠. 자, 지난 30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끝에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식이 일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좋은 게 사실이죠. 그동안 이미지 구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차를 팔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가격을 할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뭐 차를 파는 거야 가격 할인을 얼마를 해주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지만 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곳에서 해외에서 차를 팔 때는 그냥 쥐어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차 주가를 볼 때는 환율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는데 그 대금을 달러로 받죠. 자, 그리고 이 달러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환전을 하는데 자, 1,100원일 때 환전을 하는 것보다 1,200원일 때 환전을 하면은 이익이 더 많이 남겠죠. 100원만큼 차익이 더 생깁니다. 약 10%가량 수익이 더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와 경쟁을 한다고 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화 환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이 엔화와 원화 그리고 현대차 주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선은 현대차 주가고요. 빨간색 선이 엔화 환율, 그리고 검은색 선이 원화 환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2020년이에요. 자, 2020년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가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강세고 올라가는 게 약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세고 떨어지는 게 강세예요. 환율은. 자, 주가는 반대로 봐야죠. 올라가는 게 주가가 오르는 거고 내려오는 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 지금 1년 동안 거의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자, 원화 강세 검은색이 지금 이 빨간색보다 이 빨간색 선보다 이 검은색의 기울기가 더 크죠. 자, 이 검은색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는 엔화에 비해서 원화 강세의 강도가 더 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면서 엔화하고 원화가 약세 구도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이렇게 약세 구도로 가는데 원화보다 지금 엔화가 더 위에 있죠. 자, 원화보다 엔화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자, 원화보다 엔화의 약세 강도가 더 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처음에 2020년 9월에 엔화하고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둘 다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1년 3월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강세로 갔죠. 근데 원화가 강세로 가가지고 원화로 환율이 900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엔화는 좀 더 덜 강세가 되고 오히려 원화보다 더 약세로 보여져 가지고 엔화는 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50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갭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더 약세고 최근에 보면은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원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이 간격이 벌어졌다는 거. 엔화가 원화보다 약세 구도가 더 가팔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우리나라 원화보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힘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을 다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3월 말 기준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약 12%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화 대비해서요. 자, 그래서 엔화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12% 정도 절하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5만 달러짜리 차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5만 달러의 차를 한 대 팔고 있는데 5만 달러를 팔면은 500만 원의 마진을 남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만 달러는 이제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한 10% 정도 마진을 남긴다고 보면은 자, 그런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똑같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일본 차는
45,000달러에 팔아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12% 절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45,000달러에 이렇게 차를 팔아도 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 차이가 12%이기 때문에 10%를 할인해도 500 플러스 2%의 마진을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차하고 일본 차가 똑같은 가격 5만 달러에 팔고 있던 차를 일본 차는 45,000달러에 팔아도 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2% 정도 지금 환율 차가 있기 때문에 2% 정도의 마진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일본 차는 500만 원 정도 할인 프로모션을 해줘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한국 차 대비해 가지고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 일본 차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자, 미국 사람들은 뭐 환율 이런 거 안 따지죠. 일단 내가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중요해. 동급의 차량이 있는데 일본 차는 45,000달러고 현대차는 5만 달러야. 자, 그러면은 가격도 더 싸고 이미지도 더 좋은 일본 차를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일본 차를 제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제시해야 될까요? 최소한 45,000달러를 제시해야 되겠죠. 45,000달러.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프로모션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본차 45,000달러를 선택을 안 하고 현대차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본차 판매 딜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2% 더 마진이 남으니까 그럼 우리는 44,000달러에 판매를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44,000달러에 판매 나오겠다. 그러면 현대차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도 그러면 44,000원에 주겠다. 그리고 뭐 좀 더 끼워서 더 주겠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10% 이상 더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엔화가 떨어져야, 자, 다시 말해서 엔화가 강세가 되어야지 자, 가격 인하 압박이 줄어들고 이익률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12%의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가 이제 좁혀져 가지고 2%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5만 달러에 팔고 있는 거 일본차 자, 똑같은 마진을 남기려면은 결국에는 5만 달러까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그만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차하고 똑같은 이익률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국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그냥 후려쳐도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차 같은 경우는 가격을 후려치면 칠수록 더 남는 건 없고 손해보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이 팔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환율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두 번째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리스크가 러시아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 타이틀 몇 개 가져봤는데요. 자, 현대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장 재가동이 불투명하다는 뉴스 기사 3월 8일에 나왔고, 그리고 무기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또 셧다운 들어가게 되면 손실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공장 못 돌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분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정비 지출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현대차 러시아 법인이 27일부터 생산이 없다, 생산을 중단했다 그랬고, 특히 공급망 붕괴로 반도체 수급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공장까지 가동을 못하면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현대차, LG전자 공장 이런 거 뭐 푸틴이 국유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강제로 막 뺏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이런 또 자산까지 뺏기고 공장 가동까지 못하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 지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지만 자,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 우리가 현대차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자, 현대차 실적 대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7.5배 수준입니다. 7.5배 수준이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물론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굉장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절대 가격적인 면에서는 저렴한 편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리스크인데 자,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자, 앞서 엔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자, 엔화가 과연 떨어질 것인가?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엔화는 원화 대비해서 12% 정도 절하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간격이 2% 이내 뭐 똑같아지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좁혀져야지 현대차에서는 가격 출혈 경쟁을 중단하고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상승할 것이다. 더 빠르게 약세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추세적인 강세로 돌아서기 힘들다. 뭐 이런 전망도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이런 분석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당장 완전한 강세 추세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은 일본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약세를 계속 용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뭐 뉴스 기사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자, 엔저가 계속되는 거. 자, 경상적자 악순환이다. 자, 그래서 뭐 24년 만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 나서나 뭐 이런 뉴스 기사까지 나왔는데, 자, 엔화 약세, 뭐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경제 전체로 본다면은 너무 큰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약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리스크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면은 현대차 주가 볕이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